이 에이펙을 불과 2주 앞두고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에 재점화, 불이 붙으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9%, 약 2%대 급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상당히 출혈이 컸습니다. 3.56% 하락 마감. S&P 500 역시 2.7% 큰 폭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날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이후로 그러니까 약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 기록이 된 건데 이 나스닥 지수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스닥은 장 초반 오히려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을 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게 흘러갔었는데요. 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 하나였습니다. 이 SNS 글이 올라온 후 이후로 그간 과열 논란이 지속됐었던 AI 빅테크주들을 위주로 강하게 급락이 나왔고요.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는 약 5%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애플과 메타도 약 3%가량 급락이 나오면서 특히나 나스닥이 강하게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시장을 이날 움직인 세 가지 이슈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중국을 겨냥해서 SNS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주 내내 이 중국과 미국이 주 후반 들어서 갈등 양상이 첨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 중국의 최근 히토류 수출 규제 확대를 상당히 높은 강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국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까지 굉장히 회동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장마감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에이펙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미중 간의 회동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고요. 또 실제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와 추가 대응책을 고려 중이다. 비록 장 마감 후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이 시장을 출렁이게 하기에는 애프터마켓에서도 충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중국 측에서 이 11월 1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국산 제품의 수출 통제를 무작정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으로서 이 중국 제품의 기존 관세에 더해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또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할 것이다 라면서 강도 높게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 속에 특히나 반도체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6%대 급락을 보였는데 미국 측에서는요, 이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와 AMD의 AI 칩 대중 수출 제한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원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요. 이 법안에 따르자면 이 중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 칩을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중국에 아무리 수요가 큰 대기업일지라도 미국 스타트업들까지 반도체 칩을 공급받은 이후에야 그 수요가 충족이 된 후에 반도체 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쪽은요,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밀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AMD와 퀄컴은 마이너스 7%대, 또 램리서치와 TSMC는 마이너스 6%대,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 4%대 후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히토류가 이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인데 반도체 산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인 만큼 반도체 산업의 출혈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 이 셧다운 우려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 셧다운 사태 열흘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날 역시 임시 예산안이 또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셧다운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다시 나왔는데 이날 미국 예산관리국 국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방정부원 공무원 해고에
돌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 고용이 불안하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 보험성 선제적 인하 성격을 띨 때 시장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말에 따르면 ADP 민간 고용과 또 노동통계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데이터 모두 마이너스 역성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 월러 이사가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가 보험성이 아닌 이제 진짜로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기 불안에 따른 사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다시 한번 시장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 금요일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히트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 특히나 이 유틸리티와 일부 필수재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빨간불,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 특히나 급락이 강하게 나왔는데 생산과 매출에 있어서 아직도 중국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그간 상당히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여왔었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일시적인 급락이 발생할 만한 자리였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과 맞물리면서 강하게 폭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4가지 테마성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테마 시그널입니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 일제히 8%대,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증권시장 내에서 위험 자산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테마성 섹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왔고요. 특히나 아이온큐는 이날 2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그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중국 기업도 절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알리바바가 10% 하락했고요. 또 핀더더와 바이두도 약 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뿐만이 아니라 금융적으로도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 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불안감, 심지어는 극단적일 경우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내렸고요. 가상자산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서클이 11% 하락, 코인베이스도 7% 하락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경고가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도 11만 달러 선을 반납하는 등 굉장히 강한 이런 투매성 거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단 24시간 만에 160만 명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 약 25조 원 가까이가 증발을 한 거죠. 리튬과 2차 전지 역시 이날 강하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앨범말이 6%,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도 역시 6.84% 하락 나왔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하락 역시 이 급락에 부채질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특징주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를 강타한 미중 갈등, 사실 이날 빅테크 중에서요, 이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였는데 약 5%가량 급락 나왔고요. AMD도 7% 급락이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악재 하나가 나왔는데 이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와 AMD의 대중 수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주요하게 작용이 됐고요. 또 아마존 도 거의 5%에 달하는 급락 보였습니다. 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도 판매 상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매출 둔화 우려가 강하게 아마존을 짓눌렀고요. 이어서 나머지 빅테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약 5%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날 중국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9월 테슬라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2.8%, 또 전월 대비해서는 9.2% 상당 부분 올라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미래를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짓누르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둔화 우려가 실망감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또 이어서 애플도 3.45% 하락했는데요. 애플, 이 생산과 매출이 모두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빅테크보다도 사실상 중국발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었죠. 거기에 더해서 일부 투자사들이 이 아이폰 17의 수요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히 회의론적인 그런 보고서들을 여기저기서 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구글도 2%가량 내렸는데 계속해서 이 유럽과 유럽연합, 또 영국 쪽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영국의 경쟁시장청이 구글의 검색 시장에 대한 감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이 커진 구글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특징주 상황 살펴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중국 관련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비단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겪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오히려 반사수혜감을 얻은 게 바로 MP 머티리얼즈, 히토류 관련주들이었는데 이날 8%가량 상승한 MP 머티리얼즈, 중국의 히토류 규제가 강화된다면 그만큼 반사수혜감을 얻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이 됐고요. 또 퀄컴은 반대로 중국 정부의 타겟이 됐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퀄컴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7%대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퀄컴이 자율주행 통신 기업인 오토톡스를 인수할 당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이 반독점법 신고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사실상 이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인데 이 현재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플러스 16.05%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그리고 신규 리스 계약 체결을 발표한 점이 오히려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의 급락세는요, AI 데이터 센터 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갈등,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의 영향이 9할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4% 가까이 추락하면서 58달러 선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 공급 불안이 줄어든 데다가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죠.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국제유가 강한 급락 나왔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날 그간 강세에 따라서 단기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98의 후반부 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달러 강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9월 FOMC 이후에 달러 약세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와는 달리 첫 번째로 유로화와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여왔고요. 또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까지 최근 강달러 기조를 부추기고 있었죠. 이제는 연말까지 아예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들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을 진작에 넘어섰죠. 이 주말 사이에는 1,432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강달러 기조와 더해서 또 두 번째로 대미 투자 3,50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원화도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중 갈등까지 기름을 붓게 되면서 이 1,450원대를 돌파할 때에는 국내 증시에도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모두 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미중 갈등에 따른 경기 불안에다가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같은 이유로 금 가격 역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장을 움직였었던 월요일 주말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사실 이 주말 사이에는요, 약간은 좀 봉합되는 흐름, 특히나 밤 사이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중국 측에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말을 덧붙였는데 최근에 히토류 통제 조치가 완전한 금지가 아닌 관리 강화 차원이라면서 이 미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어제로 촉구했습니다. 어제부로 10월 12일이죠. 또 이
민간용 수출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고 조치 발표 전 관련 국가와 지역에 사전 통보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뭔가 선을 넘으려던 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 2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을 뿐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말 새 가상자산 시장에 기록적인 투매가 나타났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160만 명 가까이가 강제 청산을 당했고요. 한화로 약 25조 원 가까이가 증발했는데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왔지만 이번은 알트코인 쪽에 상당히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거기 세 번째,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도 이 10월 15일 미국에서 군인의 급여 날이 이 셧다운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다소 좀 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직접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셧다운 중에도 미군 급여는 10월 15일 예정대로 지급이 될 것이다. 이 현행법상 현재 미국 군인은 민간 공무원과는 달리 셧다운 기간 중 밀린 급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자면 사실상 미중 갈등이 주요 핵심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이 봉합 분위기가 잘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10월 14일 화요일 우리 시각으로 1시 20분경 새벽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 경제경영학회에서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연설을 할 테니까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관련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를 하셔야겠고요. 또 금융주를 중심으로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엽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이 10월 15일 수요일 연주 베이지복이 공개가 되고요. 또 ASML 실적은 장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도 오후 2시 공개가 됩니다. TSMC 실적도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10월 15일에 발표가 됐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가 확실하게 확답을 내놨습니다. 기존 예정대로는 발표하기가 어렵지만 10월 24일 금요일 연기해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다소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